서연은 새벽 공기가 남아있는 호텔 로비를 닦았다. 대리석 바닥은 늘 반짝여야 했다. 손목은 시큰했고 손가락 마디는 세제에 헐어 있었다. 그래도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로비는 누군가의 첫인상이었고 서연은 늘 남의 인상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날은 조금 달랐다. 회장 강태성이 호텔에 들어온다는 소문이 새벽부터 돌았다. 사람들은 분주해졌다. 프런트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보안팀은 신발끈까지 반듯하게 메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걸레를 빨았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났다. 낮고 무거운 소리였다. 회장의 다리는 사고 후유증으로 마비가 왔다고 했다. 돈은 있는데 다리는 없다. 직원들끼리 술자리에서 쉽게 던지던 말이 서연의 귀에 박혔다. 회장은 로비 중앙에 멈췄다. 표정은 굳어 있었다. 사람들은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서연은 그 얼굴을 보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재활병동, 통증, 울음, 다시 걷고 싶다는 말이 밤마다 천장을 때리던 곳.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너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제가 다시 걷게 해드릴 수 있어요. 순간 로비의 공기가 얼었다. 서연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늦게 깨달았다. 그리고 그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누군가의 비웃음이 가장 먼저 터졌다. 비웃음은 금세 확신으로 변했다. 청소원이 뭘 안다고. 사기 아니야? 회장님 귀에 이상한 소리 들어가면 큰일인데. 직원들의 속삭임이 실처럼 엉켜 서연을 휘감았다. 백미나 실장은 서연 앞으로 걸어왔다. 깔끔한 정장, 흔들리지 않는 눈. 그 눈은 사람을 정리하는데 익숙해 보였다. 당신 이름이 뭐죠? 한서연입니다. 서연 씨,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한 건지 알아요? 서연은 손이 떨렸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재활병동에서 배운 게 있었다. 사람은 가능성 앞에서 가장 먼저 흔들린다는 것. 그리고 그 흔들림이 희망이 되기도 망신이 되기도 한다는 것. 저 정말입니다. 재활병동에서 여기서 구구절절 말할 필요 없어요. 미나는 낮게 끊었다. 보안팀, 이분 잠깐 모셔요. 서연은 갑자기 팔을 잡히자 순간적으로 과거가 겹쳤다. 간병하던 아버지가 병원 복도에서 쓰러지던 날. 보호자분, 서류부터 냉정한 목소리들. 서연은 그때처럼 작아지고 싶지 않았다. 잠깐만요. 제가 증명할게요. 무슨 증명? 서연은 낡은 가방을 꺼냈다. 안에는 고무밴드, 얇은 알루미늄 지지대, 의료용 테이프가 들어 있었다. 누가 보면 잡동사니였다. 이거 제가 만든 보조장치예요. 움직임을 유도하는. 백미나가 피식 웃었다. 회장님을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건가요? 그때 휠체어 위에 회장이 서연을 바라봤다. 눈빛은 차갑고 지쳤지만 아주 잠깐 호기심 같은 것이 스쳤다. 회장은 한마디만 했다. 해봐. 백미나의 얼굴이 굳었다. 서연의 심장은 더 크게 뛰었다. 이 말이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서연은 생각했다. 망가질 인생이라면 이미 반쯤 망가져 있었어. 서연은 회장의 발목 근처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피부는 창백했고 근육은 오래 굳어 있었다. 그녀는 함부로 만지지 않았다. 재활병동에서 배운 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놀란다는 사실이었다. 통증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회장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서연은 간이 지지대를 무릎 아래에 맞추고 고무밴드를 발등에 걸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각도로 발목의 움직임을 유도했다. 아주 미세한 흔들림. 그걸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회장의 발끝이 정말 아주 조금 반응했다. 그 순간 로비에 있던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났다. 움직였어? 착각 아니야? 백민아는 곧바로 끼어들었다. 그만하세요. 회장님 몸에 문제 생기면 당신이 책임져요? 서연은 숨을 삼켰다. 책임. 그 단어는 서연을 늘 벼랑 끝에 세웠다. 어머니는 빚을 남기고 떠났고 아버지는 쓰러진 뒤 서연에게 남은 건 병원비와 월세, 독촉뿐이었다. 서연은 책임을 지는 방법밖에 몰랐다. 그때 회장이 낮게 말했다. 괜찮아. 계속해. 서연이 다시 손을 뻗는 순간 백민아가 서연의 가방을 낚아챘다. 이건 압수할게요. 위험한 물건일 수 있으니까.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가방엔 장치만 있는 게 아니었다. 아버지의 진료 기록, 재활병동에서 적어둔 노트, 그리고 월세가 밀렸다는 통지서가 있었다. 그거 제 거예요. 돌려주세요. 호텔 규정이에요. 서연은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 로비 바닥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서연의 눈앞은 흐릿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발이 흩날렸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그런데도 발밑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회장의 발끝이 움직였던 그 1초가 서연에게는 한 줄기 숨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 병원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보호자분, 오늘 안에 입원비 일부라도. 서연은 휴대폰을 꼭 쥐었다. 이번엔 정말 무너질 것 같았다. 다음 날 서연은 다시 호텔로 갔다. 출입증이 정지됐지만 청소도구 창고 쪽 출입문은 시설팀 사람들에게 익숙한 길이었다. 오진우 기사가 문 앞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 씨, 이거. 그가 내민 건 서연의 가방이었다. 구겨져 있었지만 안에 노트는 그대로였다. 어떻게? 실장님이 폐기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못 그러겠더라고요. 서연은 가방을 끌어안았다. 울음이 올라왔지만 삼켰다. 울면 더 약해질까 봐서가 아니라 울면 다시는 못 멈출 것 같아서였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짜로 회장님 다리 반응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주 조금. 근데 그 조금이 시작이에요. 서연은 진우에게 부탁했다. 회장의 재활 기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정식으로는 안 되지만 진료 기록이 아니라 시설팀이 갖고 있는 안전동선 자료 정도는. 그들은 회장이 머무는 VIP룸 쪽 복도를 멀리서 바라봤다. 보안은 더 강화돼 있었다. 백민아가 막아선 것이다. 서연은 그 벽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서연 씨, 여기까지가 한계일 수도 있어요. 진우가 낮게 말했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에요.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 병원 침대 옆에서 작은 메모를 남겼다. 내가 못하면 아무도 안 해줘. 그러니까 나는 해야 해. 희망은 여전히 희미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희미함을 손으로 잡는 법을 알고 있었다. 며칠 뒤 회장이 공식 행사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돌았다. 호텔 연회장에서 기업인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백민아는 그날을 이용해 서연을 완전히 치우려 했다. 행사장 출입 명단을 싹 정리했다. 서연은 행사장 바깥 복도에서 걸레를 들고 섰다. 정식 출입이 아니라 임시 대체 인력으로 잠깐 들어온 척했다.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젖었다. 행사장 문이 열리고 회장이 휠체어로 들어왔다. 플래시가 터졌고 웃음이 쏟아졌다. 그 웃음들 사이에서 회장은 더 고립되어 보였다. 서연은 결심하고 앞으로 나갔다. 회장님. 백민아가 즉시 가로막았다. 또 당신이야?
경호팀 이 여자. 잠깐.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다. 백민아는 굳어졌다. 회장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피로가 있었고 무엇보다 정답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의 눈이 있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밴드를 꺼냈다. 오늘은 장치가 아니에요. 움직임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무릎을 아주 조금만 의식해 보세요. 주변이 조용해졌다. 조롱도, 웃음도, 플래시도 잠깐 멈춘 듯 했다.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서연은 멀찍이서 손짓으로만 안내했다. 발끝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무릎 위쪽, 허벅지 안쪽에 아주 약하게. 1초, 2초, 그리고 회장의 무릎이 정말 아주 조금 떨렸다. 그 떨림은 기적이 아니라 오래 굳어있던 것이 잠깐 응답한 순간이었다. 그때 백민아가 크게 말했다. 이건 쇼입니다. 회장님, 대중 앞에서 이런. 회장은 백민아를 바라봤다. 미나 실장, 너는 언제부터 내 다리보다 내 체면을 더 걱정했지? 백민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은 그제야 알았다. 오늘의 싸움은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의 프레임을 깨는 것이라는 걸. 행사 후 회장은 서연을 조용한 공간으로 불렀다. VIP 라운지 작은 방. 따뜻한 차가 놓였지만 서연의 손은 떨려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회장이 물었다. 너는 왜 이런 일을 하냐? 서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면 가난이 드러날까봐, 불쌍함이 들킬까봐.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간병하다가 재활병동에서 일도 했어요. 돈이 필요해서요. 그래서 내 다리에 관심이 생겼나? 아니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 병동에서 사람들이 매일 똑같이 말했어요. 나는 아직 끝이 아니야. 근데 아무도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서연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거기엔 재활 동작, 근육 반응 기록, 그리고 통증이 올라올 때 멈추는 신호 같은 메모가 빽빽했다. 누군가의 생존이 글씨가 되어 붙어 있었다. 제가 증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거짓말하면 바로 끝나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해요. 회장은 한참 노트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널 사람으로 보지 못했다.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상처였지만 동시에 처음 듣는 사과의 문장 같았다. 그때 진우가 급히 들어왔다. 회장님, 실장님이 서연 씨를 협박했다고 CCTV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 출입증 정지 이유도 조작된 기록이 있어요. 백민아의 사기 프레임이 무너지는 증거였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불러. 서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무릎이 아니라 마음이 꿀을 차례였다. 백민아는 당당하게 들어왔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을 보호하려고. 회장은 말을 자르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위에 CCTV 캡처와 기록들을 펼쳤다. 이게 보호냐? 백민아는 순간 입술이 떨렸다. 저는 회사 이미지가, 내 다리는 내 인생이다. 이미지가 아니다. 회장은 휠체어 손잡이를 천천히 잡았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몸을 앞으로 숙였다. 직원들은 숨을 멈췄다. 설마 하는 공기가 방 안을 메웠다. 회장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 씨,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아직도 아팠다. 회장은 이어 말했다. 그런데 내 노트는 내 임원들 보고서보다 더 정직하더라. 그리고 회장은 정말로 서연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완전히 앉는 게 아니라 사과의 자세로
몸을 낮췄다. 휠체어에서 내려 무리한 동작을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충분히 무거웠다. 미안하다. 내가 그 바닥을 닦는 동안 나는 너를 밟고 지나갔다. 서연의 눈이 뜨거워졌다. 회장님, 저는 사과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하다. 백민아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 자신이 만든 프레임이 회장의 무릎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그 뒤로 모든 게 빠르게 바뀌진 않았다. 현실은 늘 천천히 움직였다. 회장은 전문 재활팀과 함께 치료를 시작했고 서연은 호텔 청소원이 아니라 재활 보조 프로그램의 실무 조력자로 참여하게 됐다. 정식 자격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들이 맡았고 서연은 기록과 생활 동작 조정을 돕는 역할을 했다. 서연이 가장 잘하는 일이었다. 사람이 포기하지 않게 곁에 있는 것. 아버지의 병원비는 회장이 조용히 지원했다. 시혜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말과 함께였다. 서연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회장이 말했다. 나는 내게 빚을 졌다. 너는 그 빚을 받아도 된다. 서연은 그날 병원 창문을 열었다. 겨울 공기가 차게 들어왔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아빠, 조금만 더 버텨요. 나 이제 안 무너질게요. 몇 달 후 회장은 평행봉을 잡고 아주 짧게 한 발을 내디뎠다. 완벽한 걸음은 아니었다. 흔들렸다. 숨이 찼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은 울지 않았다. 대신 단문으로 말했다. 잘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면 충분해요. 회장은 숨을 고르며 웃었다. 내가 나를 걷게 한 게 아니야. 그럼요. 내가 나를 사람답게 만들었지. 서연은 로비 바닥을 닦던 자신의 손을 떠올렸다. 누군가에게 밟히던 손. 이제 그 손은 누군가의 회복을 붙잡는 손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연은 알았다. 무릎을 꿇는 건 굴복이 아니라 늦게라도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방식일 수 있다는 것. 그게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었다.